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구독자 수가 아주 미미하지만, 예,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구독자 수가 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상당히 저도 막 신나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또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바로 그때그때 또 관심이 있는 주제일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보시는 분들도 편하고, 저도 상당히 더 기분 좋게 여러 가지 정보들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 주간에 많이 보신 뉴스들을 가지고 한번 어떤 뉴스들을 많이 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순위가 쭉 나오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위를 보면서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1월 25일 그 공시가 발표,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다음날 보도가 된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네요. 공시가 12억에서 23억 오른 연남동 주택 보유세 458만원에서 687만원. 네, 공시가가 많이 올랐고 보유세도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자, 지도에 이제 각 지자체별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서울이 가장 높죠. 17.75%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서 대구가 9.18%, 그렇게 서울과 대구가 평균을 넘었네요. 전국 평균이 9.13이었으니까요. 일단 평균을 넘는 곳이 두 곳. 그 말은 넘는 한 곳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서울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대구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니까 결국은 서울 한 곳은 왕창 올랐고, 서울 외 지역은 평균 이하로 올랐다. 그러니까 서울이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도 평균 이하라고는 하지만 예년보다는 많은 폭의 공시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13이라는 전국 상승률도 그조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이기 때문이죠. 인천도 지금 이 과로안이 작년인데 작년보다 0.6%포인트 정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커졌고요. 경기도도 한 3%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충북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충남도 조금 줄었고요. 하지만 세종, 대전, 대구, 경북도 줄었네요. 예, 이쪽 경상도 쪽은 워낙 또 작년에 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그 공시가격 상승률도 확실히 좀 적긴 적네요. 그죠? 반면에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랑 수도권,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이런 곳이 이제 작년보다 많이 뛰었고, 제주는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 혹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작년에는 좀 주춤했는데 역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올해 공시가격은 또 예년보다는 좀 그 상승폭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것은
특히나 서울 고가주택 위주로 이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나 여당이 고소득자 또 대기업 위주로 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린 이른바 핀셋 증세의 재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 경우도 대기업,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위주로 세금을 올린 것과 같이 부동산도 고가주택 혹은 아주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다주택자 뭐 이런 사람 위주로 세금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기조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 사람을 많이 올린 건 맞지만 그와 더불어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금도 역시 많이 오른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세 저항, 조세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 이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뭐 표에 보면은 이 보유세의 증가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유세 50% 증가한다는 것은 세부담 상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담 상한이 50%인데 거기에 이제 걸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공시가격은 17% 올랐는데 세금은 뭐 48%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특히나 이제 주택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25억 원을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 반면에 이제 그 시세가 좀 낮아질수록 상승률은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고가주택이 세금이 많이 뛴 것이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복지 탈락 그런 이제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정부는 그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뭐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정부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뭐 복지 분야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처음 현실화할 수 있는 게 올해 11월 달에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가 이제 올해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면 뭐큰 충격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5월까지 하면 이제 모든 그 공시 가격과 공시 지가가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이제 11월 사이에 이런 부분 서민 부담을 경감해주는 그 방안에 대해서 아마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공시가격 뉴스는 뭐 제가 그 따로 영상에도 공시가격을 많이 다루기도 했으니까요. 공시가격 관련해서 한번 제 영상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가장 많이 본 뉴스 2위 어제 아침에 나왔던 뉴스네요. 1월 30일 아침에 나왔던 건데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헬리오시티와는 딴 세상 반포동 전세시장 나홀로 꿋꿋 왜? 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가 이제 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작년 말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한 이제 입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단지인데 뭐 워낙 그 세대수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에 전세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강남권 전세 시장에 좀 관전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동 전세 시장은 좀 꿋꿋하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강남 4구의 아파트 전셋값 등락률인데요. 아주 뭐 확연하죠. 강남 4구라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이렇게 4개 구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최근에 한 0.2% 이상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서초구는 0.02% 떨어지는 수준. 확실히 뭐 이 작년 12월만 해도 서초구는 전셋값이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 확실히 뭐 강동, 강남, 송파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최근 3년 강남 4구 입주 물량을 보시면 2018년 작년 한 해 송파구에 이제 엄청난 물량이 입주를 합니다. 역시 이게 이제 헬리오시티가 2018년에 그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2018년이 이제 2019년 송파구도 2019년으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은 상당히 그 강남 4구 특히나 이제 송파구와 강동구에는 입주 물량 부담이 상당히 큰 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는 바로 이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중심으로 한 입주 물량, 그다음에 강동구에서는 아마 하반기에 뭐 이제 DH 자이 DH 자이가 DH 자이는 아직 입주는 아니죠. 예. 강남구 쪽에 3,277가구 이게 이제 저기 개포의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그리고 DH 아너힐스 예. 여기가 이제 올해 강남구의 또 입주 물량으로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뭐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었고 올해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올해는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서초구는 올해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등을 포함해 소형 아파트 총 773가구가 입주해서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80% 가까이 적다라는 부분이죠. 강남 4구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 시세가 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이고요. 또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이주가 본격화하는 부분도 서초구 전셋값 상승을 조금 유지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올 들어서 신반포 14차가 이주를 시작했고 방대 13구역 또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신반포 4지구 신반포 13차가 줄줄이 이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이 쉽게 빠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강남에 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 대한 얘기죠. 1월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 누가 요즘 집 사요? 라는 제목이네요. 뉴스원 기사고요.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후에 집 사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 봄 이사철 실수요자도 썰렁 거래 절벽 우려 커져.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작년 1월에는 10,000건이 넘었는데 올해 1월에는 1,432건, 지난 28일 기준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집계된 건수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신고일 기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1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2월 달에 뭐 매매 거래가 체결된 것도 1월에 신고가 됐을 수 있고 어쨌든 최근 들어서 거래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신고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준 것은 어떤 이유냐? 솔직히 지금은 집 살 시기는 아니죠. 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씀이 있네요. 손님에게 급매가 나와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못해요. 집값 바닥을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것은 중개사나 손님이나 같습니다. 네, 급매가 나와도 권유를 못한다. 네, 만약에 이제 애써서 중개를 시켰는데 그 가격이 또 빠진다고 생각하면 중개사 입장에도 상당히 부담이죠. 왜냐면 그러면 매수한 사람이 엄청 또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거꾸로 집값이 막 엄청 뛰던 시점에서는 이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좀 불편해지는 관계가 뭐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예. 뭐 실제로 그래서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예. 자, 뭐 이렇게 얼어붙은 게 이제 9.13 대책 그리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네, 뭐 이런 내용은 많이 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거래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바늘구멍 당첨 넘어 대출 문턱, 건설사 분양금융 지원 어쩌나. 그러니까 요즘 청약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당첨이 돼도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졌다.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지금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 뭐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에서도 요즘은 분양가 9억을 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9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예,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못 받으면 결국은 사는 사람이 그 돈을 분양가를 다 준비를 해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2년 동안 그 집 지어지길 기다리면서 9억 원 넘는 돈을 꼬박꼬박 중간중간 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청약을 받아도 청약이 로또 아파트 얘기 나오면서 청약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돼도 고민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뭐 건설사가 좀 보증을 서서 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좀 받으면 안 되나 싶은데 그것도 건설사들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참 이게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현금 부자들만 또 신나서 뭐 청약을 받던지 혹은 미계약분을 이렇게 쇼핑하게 되는 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입주 2년이면 전셋값 회복? 장담 못해. 네. 이제 처음에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이제 한 텀을 돌아서 입주 2년을 맞이하면 이제 다시 전세값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뭐 정설, 뭐 통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장담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잔인한 4월 온다. 기다렸다가 이런 집 노려라. 네, 잔인한 4월 뭘까요? 바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시점이 바로 4월 말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이번에 표준 단독주택은 22만 가구에 대한 그 공시가격이 껑충 뛰면서 여러 가지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복지 분야 뭐 기초수급이나 또 건강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이 됐는데 1350만 채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말이 되면 더 큰 충격과 혼란과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워낙 그 건수가 많잖아요. 1350만 호라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만약에 1%만 집을 팔겠다고 내놔도 13만 채 이상의 매물이 쏟아지는 거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것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내가 살고 싶은 집, 원하는 집을 노려라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조금 뭐 진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좀 그 동네, 해당되는 동네, 내가 가고 싶은 동네, 뭐 눈여겨봤던 동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매 나오면 바로 또 잡아야 되니까. 그때 금매 나왔을 때 가격 떨어졌을 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좋은 물건은 다 또 이미 준비된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여력이 된다면 사셔도 되겠지만 꼭 지금 당장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4월 이후에 이렇게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으니 그때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느 지역이 조금 내가 뭐 예를 들어 회사 출근하기가 어디가 좀 편한지, 애들 학교는 어디가 좀 좋은지, 뭐 학원은 잘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는지, 뭐 주변 생활 인프라는 어떤지, 뭐 교통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미리 좀 봐놔야 그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역시 공시가격 기사, 못 믿을 공시가격 두세 배 올렸다가 이의 신청에 10억 뚝. 네. 이 공시가격이 조금 믿기 어려운, 못 믿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고 매겨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고요. 저도 공시가격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역시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두세 배를 올렸다가 또 뭐 이의 신청하니까 그냥 또 10억을 뚝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기준이 엿장수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또 이의 신청한다고 이걸 또 뚝뚝 떨어뜨려 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면 이러니까 다들 뭐 떼법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자기한테 좀 불리한 거 있으면 우르르 달려가서 뭐 시위하고 항의하고 그러면 또 그걸 낮춰주고 이게 어떤 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뭔가 행동으로 괴롭히고 이렇게 못살게 굴어서 어떻게든 쟁취하게 되는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고 이걸 안 하는 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겨서 이걸 다 해주면 안 우기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원칙대로 하는 거고 원칙대로 했다면 누구가 우겨도 그걸 받아들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칙을 잘 세워야 되고 그 원칙을 잘 집행해야 되고 그 부분들을 좀 정부가 단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유해도 팔아도 세금 폭탄, 다주택자 토끼몰이 시작됐다. 예, 지금 보유세를 올리면서 이젠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근데 팔면 또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양도세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커지고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현 정부의 어떤 생각이 이런 쪽이니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라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겠죠. 예. 하지만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재산이 많으시니까 예. 뭐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셔야겠죠. 예. 자, 새 혜택 끝났다. 임대 등록 때 매각, 기로에선 다주택자. 예. 자, 임대 등록이나 매각이냐, 다주택자들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되니까요. 과세가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이 줄어들었고, 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임대 등록을 해야 되냐, 아니면 차라리 팔까, 뭐 이런 고민. 뭐 위에 그 토끼몰이랑 사실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토끼몰이가 시작된 가운데 과연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0번째, 집 한 채라도 있나 없나 답답한 이분법적 정책. 네. 자, 이게 이제 어떤 보유세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집 한 채라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또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들 많이 본 뉴스를 봤는데요. 역시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보유세 공시가격 올린 부분, 그리고 거래는 끊겼고 강남의 전세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반포동은 또 꿋꿋이 버티고 있고, 청약은 받아도 당첨이 돼도 걱정, 당첨이 안 돼도 걱정, 이런 상황들. 결국은 뭐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그렇게 뭐 썩 기분 좋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오늘 부동산 뉴스, 주간 많이 본 뉴스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시는 김에 구독 옆에 종 모양, 알림 모양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 그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